앞에 회색으로 된 거는 한 주 전 거고요. 빨간색은 오늘 공개된 내용인데 오늘 45, 일주일 전. 그 앞에 한 몇 주 전 거보다는요. 38에서 40으로 뛰었어요. 오히려.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문자 파동이 있었잖아요. 이 여론의 추이라는 거는 출렁이는 것이고 이게 여론 추이가 지금 공격 포인트가 네거티브가 며칠간 계속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 여론만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지금 좀 균열이 가서 조금 무너져야 됩니다. 흔들려야 나머지 시간 동안 그 균열 틈을 들어가서 예. 결정적인 한 방을 통해서 결선을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는데 안 통한 거예요. 그러면 안 통했을 때는 전략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 후보가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지만 한동훈 후보는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증거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수사를 할 때 수사검사가 유리한 증거만 갖고 와서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그러한 증거만 갖고 오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척을 하면 이것은 증거 조작으로 검사가 처벌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실은 백서에 넣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문자 주고받은 건 맞아. 최근에 알려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서 초안이 나온 이후에 불거진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었고 평가할 수가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느냐 발언이 있었고 또 그래서 더욱 핵심 관계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백서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최영철 의원, 네. 이 김건희 여사 문자 이 파동 이걸 지금 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백서 위원장이 이걸 담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담길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의원 후보가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지만 한동훈 후보는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증거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수사를 할 때 수사검사가 유리한 증거만 갖고 와서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그러한 증거만 갖고 오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척을 하면 이것은 증거 조작으로 검사가 처벌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실은 백서에 넣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문자 주고받은 건 맞아. 근데 그 문자를 주고받은 의제가 대통령 영부인의 사과 문제였기 때문에 예.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이고 이 팩트는 백서에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예. 그것은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한동훈 후보가 약간 불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 후보들이 총선 패배 책임론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백서에는 엄중한 사실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백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자 파동을 배제하고 이 백서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넣어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어떤 실수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이 한동훈 후보에게도 장차 10년, 20년 후에 명예로운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자꾸 원희룡 후보에 공격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음모론 제기하지 마라. 근데 이것도 사실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음모론이라고 한동훈 후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음모론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을 넣는 것뿐이다.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백서를 내는 것이 다음 총선을 하든 지방선거를 하든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마땅히 넣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교수님, 네. 지금 이 총선 백서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이 명백하다 이렇게 입장을 낸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국민의힘 그 총선 백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4월 11일 총선이 끝났는데 조정훈 총선 백서위원장이 본인 장사한다고 하면서 당내에서 물러나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면 총선 백서에 대한 투명성이나 객관성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장사를 한다는 것도 좀 제가 같은 정당인으로서는 이거 뭐지? 라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번 총선 자체가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넣어야 된다?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총선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결국에는 본인
대통령 영부인이 디올백을 받아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과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건데 모두 원인 제공은 용산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백을 받은 그런 이슈들을 처리하지 못한 거.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론종섭 호주 대사로 최혜병 특검에 관련된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졌죠. 그다음 대파 들으면서 물가도 모르는 대통령으로 무능한 경제 무능의 정권으로 해서 정권 심판론이 붙었어요. 그렇게 보면 용산이 모든 사안에 대한 요인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국민회에서 물러나게 하고 낙점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한테 책임을 다 물으려고 했던 총선 배서 자체가 예. 지금 나온다면 당원이 이번 그 이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용산이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알겠지만 예. 지금 보면은 친윤 그룹의 후보들을 보면 처음에 배신자론입니다. 배신자론을 하잖아요. 최혜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익십한 거, 배신자론. 그다음 총선 책임론입니다. 사과를 받아줘서 이걸 했으면 총선에서 이겼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법적인 얘기. 그다음 마지막에 색깔론이에요. 김어준 씨까지 끌어들이면서 결국에는 김경률, 김어준, 진중권 하면서 색깔론을 통해서 이모부도 나왔습니다. 이모부까지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용공 좌파, 이런 좌파 세력의 어떤 이런 음모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를 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자폭 수준의 공격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윤석열 대통령 20년간 모셨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좌파의 성향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좌파 정권이네요. 자,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가고 있고요. 진짜 무슨 색깔론, 그다음에 무슨 총선 때 관련된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막 이 갈등 전선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 의혹 제기하고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막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인데 이거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뽑은 겁니다. 따로. 그 왜 그러냐면요. 국민의힘 당대표 뽑을 때 여론조사가 20% 반영되는데 요런 이 대상자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부여가 되는 건데 앞에 회색으로 된 거는 한 주 전 거고요. 빨간색은 오늘 공개된 내용인데 오늘 45, 일주일 전 그 앞에 한 몇 주 전 거보다는요. 38에서 40으로 뛰었어요. 오히려.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문자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경원 후보인데 15 갔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은 6월 넷째 주, 그리고 빨간색은 오늘 나온 건데 원희룡 후보는 조금 내려간 듯한 모습, 윤상현 후보는 비슷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가 단연 앞서가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요. 인유한 의원,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고 있죠. 약간 다른 설명을 좀 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말들이요. 네. 도움이 안 돼요. 그거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요? 왜냐하면 네. 당원을 놓고 한 거 아니에요. 흐름이 그러면 바뀔 거다라고 바뀌고 있어요. 이미. 자, 최영주 소장님. 네. 인유한 의원은 여론조사, 이거 당원 대상한 거 아니다. 80%짜리 있다. 그거하고 다를 거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인유한 의원 자체가 지금 원희룡 의원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라고 통화하고 러닝메이트를 있죠, 하고 지금.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뛰는 선수는 이거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여론의 추이라는 거는 출렁이는 것이고 이게 여론 추이가 지금 공격 포인트가 네거티브가 며칠간 계속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 여론만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지금 좀 균열이 가서 조금 무너져야 됩니다. 흔들려야 나머지 시간 동안 그 균열 틈을 들어가서 예. 결정적인 한 방을 통해서 결선을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는데 안 통한 거예요. 그러면 안 통했을 때는 전략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신기루야. 이거는 그냥 여론의 수치고 지금 밑바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희망적인 그냥 분석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후보들은요, 4명의 후보들은 대구입니다.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행사가 거의 끝났을까요? 근데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대구에서. 그에 앞서서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내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님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호 지사님 같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과하게 좀 거칠게 얘기하시는 것, 뭐 이 지사님은 안 그러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대단히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실 의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수사 관련된 뭐 그걸 물어본 건데 오늘 이 발언 TK 지역의 보수층 마음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대구를 못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 별로 반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연설회를 하러 가는 거죠. 오늘이요. 저 합동 연설회 정해전기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평소에 가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후문을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대구 경북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예. 21% 정도 되는 대구 경북의 당원 비율이 있는데 이 표를 지금 잡아야 하는데 이 표를 지금 잡기가 현장에 가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준석 그 당시 2021년 6월 전당대회 할 때 이준석 당시 후보가 3일인가 5일인가 대구에 상주하면서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그런 좀 시도를 하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니 예. 결국에 오늘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 카드로 들고 와서 TK가 나에게 가슴을 좀 열어달라. 호소한 거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했는데 예. 그러나 지금 TK에서는 원희룡 후보나 뭐 나경원 후보나 뭐 여러분들이 자꾸 배신자론 예. TK에서는 배신자론만 나오면 사람들이 좀 치를 떠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갖고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하셨는데 먹힐지 안 먹힐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서 또 뒤에 나왔지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사실 거절했잖아요. 맞는 홍준표 시장. 근데 기회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뵙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죠. 홍준표 시장은 지금 뭐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안 만나줄 뿐더러 지금 이철우 지사는 안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이철우 지사도 안 만나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만나준 바로 그날 이철우 지사도 정치 초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TK에서는 지금 TK의 정치적 리더들이 저렇게 바리케이트를 강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TK에 들어오기는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에서 갖고 있는 팬덤을 통해서 TK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먹히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2021년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바람이 불었지만 예. 나경원 후보가 당원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에 이르는 당원 표심이 아주 승부처를 가를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동훈 후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